자,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요런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또 트럼프 관련주들이 들썩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주요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또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미국의 119대 의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미국의 서열 3위가 하원 의장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서열 1위, 2위가 부통령 겸 상원 의장, 3위가 하원 의장인데요. 이번에 이제 하원 의장이 선거를 했는데 트럼프파인 이 마이크 존슨이 선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풍향계였다, 이 선거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파인 이 마이크 존슨이 안 됐으면 트럼프의 반대 세력이 늘어나고 있거나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한 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만 해도요, 케빈 메카시라는 전 하원 의장은 15번이나 재투표해가지고요, 그때 막 뉴스로도 많이 나와서 미국 정치권이 뭐 분열된다, 이것 때문에 셧다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올 정도로 기사화가 됐던 이슈가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스무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전화를 막판에 돌렸다, 그래서 이탈자들이나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압박을 넣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힘이 그만큼 먹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기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 사건이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트럼프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지금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 쪽이 우세해야 되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과반을 한 석씩만 겨우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편인 공화당에서라도 이탈표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공약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한 레드 스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트럼프 파워가 재입증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열 3위가 충성을 외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선호하는 12개 중점 법안을 먼저 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고 싶어하는 공약을 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12개를 밝힌 겁니다. 그게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거랑 관련 수혜주들이 뭔지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공약부터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힘이 많이 세고 의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좀 더 상세한 것들이 나와서 제가 요걸 좀 같이 정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민, 국경, 선거 관련된 강화 정책을 주요 법안으로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불법 이민자 체포 기준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것들 많아요. 성범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는 미국에 못 들어오게 입국을 제한을 걸겠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법으로 통과시키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필터가 생기는 셈이 되겠죠. 어려워지겠죠. 까다로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의 어떤 공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경찰을 공격하거나 경찰이 쫓아갈 때 도주하면은 처벌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는 트럼프의 어떤 공약이었는데 입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추방하라 그랬는데 협조 안 하는 주들이 있어요. 반 트럼프 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주나 도시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 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친화적으로 했던 주들은 조금 연방 보조금이 끊긴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준다거나 했던 곳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머스크도 엄청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유권자, 이제 선거 정책도 강화해야 된다 해서 유권자 등록할 때 이제 시민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면 신분증도 없이 투표하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는 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도 이거 막 말도 안 된다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걸 입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된다. 본인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오고 있죠. 이게 통과되면 상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이민, 국경, 선거 이런 게 정책이 강화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가 계속 말했던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규제 강화한다고 합니다. 펜타닐 같은 그런 지금 심각한 마약 물질들을 규제 물질로 지정을 하면은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연설 때나 선거 때 말했던 것들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렇게 됐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먼저 제시를 드려보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한번 소개드렸던 주식들이기도 한데 결국은 경찰 공권력이 세지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처벌하거나 추방하거나 수감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진다는 거는 미국에 교도소 주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미국엔 별의별 주식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수감시설, 민간 교도소 기업인 지오그룹이 사실 트럼프 공약 최대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올해도 상승 출발, 트럼프 작년 11월 당선 이후에도 최대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93% 올라있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도 수혜주로 계속 꼽히고 있어요. 이게 팔란티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데요. AI 기술로 뭐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법 이민자 색출하고 위치 추적하는 거 이미 팔란티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원 증명, 어떻게 보면 신분증 위조했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기술들이 이미 팔란티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뽑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할 때 팔란티어의 AI 기술을 도움받는다 이렇게 또 자료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팔란티어도 역시 올해 상승 출발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수혜주로 계속 꼽혀서 꾸준히 우상향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엑슨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찰 공권력 강화, 예산 강화 수혜주죠. 테이저건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바디캠, 경찰분들 옷 앞에 카메라 설치해야 되잖아요. 바디캠 이런 걸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약간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기업 좋아합니다. 약간 정부한테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민 국경 강화, 선거 강화 이런 거에 수혜주라고 꼽히는 게 크게 세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이 세 개가 이거 딱 보고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동맹국을 좀 도와준다. 이거 좀 인상 깊었는데 미국에 사는 대만인들은 세금을 감면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지 콕 집어서 12개 법안 중에 대만인들을 세금을 특혜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빨리 AI 시대에 앞서 나가려면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TSMC인데 물론 삼성도 있지만 TSMC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로는 부족하니까 대만인들을 막 지금 특파해서 추가 파견해가지고 1000명 막 보내고 출장 보내는 겁니다. 대만 인력을. 그래서 머스크도 지금 대만 인력이 좋다 이러면서 막 계속 띄워주면서 지금 미국 반도체 공장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만 노동자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또 감면해주는 법안까지 통과시킨대요. 야, 이거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대해주는 대만만 콕 집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은 왜 안 껴주는 거죠? 이게 한국도 여기 좀 이렇게 삼성전자 근로자분들 또 세금도 깎아주고 하면 많이 갈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여담이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맹국의 이제 이건 좀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의 주요 인물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소송을 걸면 그걸 이제 막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지키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혜가 되는 게 대만 및 동맹국. 어떻게 보면 대만은 확실하게 동맹국으로 그냥 미중 갈등에서 대만은 미국이 보호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좀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긴 했는데 대만 및 동맹국들에 대한 법안 통과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이런 빅테크들도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빨리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빅테크한테도 수혜주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대만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폭스콘이나 이런 공장이 많기 때문에 또 대만하고 미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면 또 애플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건 워낙 많이 우리가 알던 얘기지만 에너지 규제 완화도 12가지 법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에너지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멈춰놨던 석유, 가스 시추 중지 해제하겠다. 취임 첫날 해제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법안으로도 그냥 바로 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도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도표로 보시면요. 왼쪽에 요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역대 대통령별로 에너지나 가스 시추를 얼마나 많이 해줬냐 적게 해줬냐 승인을 얼마나 많이 해줬냐 적게 해줬냐인데 트럼프 때 보시면 규제 완화 장난 아니죠. 그냥 땅굴 다 팔아. 약간 이런 느낌 좀 과장 보태서 뭐 미국 연방정부 토지에 있는 기름 나오는 데는 다 그냥 드릴 박아서 뽑아내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드릴입니다. 그냥 시추를 해라 이런 거였고 바이든 때는 여기 보시면 정말 상대적으로 규제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강하게 했는지 느껴지시죠?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야, 이 정도면 진짜 그 석유를 아예 그냥 드릴을 아예 넣지 못하게 했구나. 거의 뭐 그 정도로. 오바마 때보다 훨씬 적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름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시 이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12개 중점 법안에 넣을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에너지 규제 완화 및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가 미국산 LNG 천연가스 수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동맹국들한테 빨리 사가라고 하고 있고 동맹국들도 알아서
알아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기름, 가스 더 사겠다고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산 에너지 사겠다고 말했고, 한국도 더 사고, 대만도 우방국이니까 대만, 일본 이런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지금 미국산 가스 더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들인 가스 수출주들이나 생산주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가스 미국 대표 생산 1위 EQT가 있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가스 수출 기업 셰니엘 에너지, 그리고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기업인 킨더모건. 저는 이제 킨더모건 같은 주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이 가스를 많이 팔든 상관없이 파이프라인 있는 기업은 뒤에서 조용히 웃는 에너지계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무나 해결하죠. 어떤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냐 상관없이 킨더모건은 천연가스 운반으로 돈을 쫙쫙 뽑아먹는, 미국 전역에다가 파이프라인 40%를 깔아놓고 미국의 천연가스 운반량의 40% 점유율을 가지고 열심히 수송비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게 이제 뒤에서 웃는 화끈하지 않지만 조용한 기업이고요. 지금 LNG 미국 천연가스 수출 잘 팔려가지고 사상 최대 기록이고, 트럼프 정부에서 생산도 많이 늘릴 거고 수출도 많이 늘릴 거다. 동맹국들한테 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도 트럼프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기타인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정책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트랜스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취임하는 날부터 미국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다, 이제 이런 것도 말했습니다. 대학 스포츠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스포츠에 남자가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한 거고, 낙태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랑은 좀 크게 관련은 약간 없어가지고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중점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원문이고요. 요걸 제가 텍스트로 넣어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게 전부입니다. 다 훑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공약 실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파워가 입증이 됐고, 그 중에서도 빨리빨리 추진할 12개 중점 법안이 공개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역시 대형주에서는 명실상부 최대 수혜주는 테팔입니다. 테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상징적으로 새해 신년 행사 때도요 포착된 장면인데요. 외신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옆에 영부인보다도 머스크가 항상 더 가까이 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트럼프 자리에 맨날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찍어도 트럼프 옆에 머스크가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옆에 머스크의 모친 메이 머스크가 있을 정도로 영부인보다도 더 트럼프와 밀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돈을 빨아들이고 기대감이 붙는 건 테슬라와 팔란티어, 공통점은 페이팔 마피아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크게 일조한,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저는 이 장표를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제 사무실에 벽에 붙여놨습니다. 안 보일까봐 야 A4 용지에 여백 없이 확대해가지고 곳곳에 붙여놨거든요. 그냥 까먹지 말자고. 떨어지면 사야 된다 하면서 제가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 7선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벌써 거의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보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이제 저도 이제 벽에 붙여놓을 정도로 저도 까먹지 말자고 해놓은 대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분야도 다 여기 겹쳐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대놓고 복습하듯이 지금 반복해서 투자할 곳을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분야 주식들 계속 공부하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AI 패권 전쟁부터 혁신 중소형주, 다 규제 완화, 핀테크, AI 인프라, 에너지 패권, 테팔,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외우다시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면 눈 감고 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도 여기 한번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취임식 전후로 트럼프 테마주나 트럼프 관련주들이 과열을 좀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이런 거 너무 뜨거운데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항상 조심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다시 빅테크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 트럼프가 워낙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캘린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